형제라는 이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레 얻게 되지만 그 관계를 지켜내는 일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처음엔 같은 밥상, 같은 이불 아래 당연히 나누며 자랐던 사이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어색한 공기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마음 한켠에서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상대에겐 끝내 내색조차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얽힌 인연이 깊을수록 그 마음의 응어리는 더 오래 남는 법이라고. 가족은 등을 돌려도 그 존재만으로 마음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멀어진 만큼 그리움도 커져만 가는 법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형제라는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뻐근해진다고 말합니다. 그건 아직도 당신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다 잊었는지, 정말 미워하기만 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의 당신을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형제는 피보다 더 짙은 인연입니다. 그러나 그 짙음이 항상 따뜻함만을 남기지는 않지요. 말하지 못한 서운함,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 그 모든 것들이 서로의 삶 속에서 굳어져 버린 채 조금씩 마음을 가로막아 갑니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프다더라. 혼자 산다더라. 아이들이 컸다더라. 그제야 우리는 형제라는 사람이 여전히 나의 마음속 어딘가에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삶은 짧고 인연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따뜻했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용기 내어 말을 건넨다면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서로를 바라보던 시간의 틈에서 형제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당연하지만 또 누구에게는 너무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는 늘 곁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고 각자의 삶에 치여 서로를 멀찍이 바라보게 되지요.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삶의 고통은 관계에서 생기고 그 관계를 놓지 못하는 집착에서도 피어난다고. 형제와의 관계는 그 말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끊을 수는 없지만 붙잡기도 힘든 거리. 그 사이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정을 삼키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는 그냥 남 같다고. 하지만 남이라면 그렇게까지 마음이 쓰이지는 않을 겁니다. 어릴 적 그의 손을 잡고 뛰놀던 기억, 같은 잘못을 하고도 서로를 감싸주던 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때의 따뜻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삶이 바빠지고 사는 환경이 달라지며 어느 순간엔 말도 가치관도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침묵하고 한 사람은 오해합니다. 그러다 갈등은 자라나고 시간은 미안함과 서운함을 굳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틈을 견디며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무심한 듯 살아가는 하루에도 어느 날 문득 형제의 꿈을 꿉니다. 같이 웃고 같이 앉아 있는 장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연결을 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좋은 모습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형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어쩌면 당신과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말을 걸고 싶지만 무엇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공덕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그 말이 어색할지라도 마음은 반드시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그래서 여전히 무거우면서도 가장 따뜻한 언어입니다. 그 무게를 느끼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어른이 되며 잃어버린 말들. 형제라는 관계는 어릴 땐 말이 없어도 통했지만 어른이 되면 말이 없어서 멀어집니다. 어릴 적엔 서로를 대신해 혼나기도 하고 같은 장난을 반복하며 웃던 그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세계가 생기고 삶의 속도도 방향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형제라는 이름 안에서도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에게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소중함을 말하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감사도 미안함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으로 미뤄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듯한 기분을 들게 하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라고. 형제간에도 그렇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무거운 침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형제라는 인연은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기억하는 관계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심한 척하면서도 밤새 뒤척이던 당신의 마음. 그건 여전히 당신이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삶이란 참 아이러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말실수를 하고 가장 큰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서야 깨닫습니다. 그때 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저 웃으며 고개 한번 끄덕였더라면 그토록 멀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형제란 때로는 가장 불편한 사이이지만 결국엔 가장 오래 남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고 사람은 상처 위에서 자란다고. 형제 사이의 다툼과 오해도 때로는 서로를 더 단단하게 엮는 연결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다면 이미 마음의 등불은 다시 켜진 것입니다. 형제는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마음을 흔드는 관계입니다. 긴 시간을 함께했던 사이이기에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도 서로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지요. 하지만 오랜 침묵과 오해는 그 감각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당신은 아마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땐 내가 미안했어. 그래도 난 내가 늘 걱정됐어. 한 번쯤은 다시 보고 싶었어. 하지만 이 말들을 마음속에서만 수없이 되뇌이다가 결국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언젠가 피어나기 위한 기다림이라고. 지금의 당신은 그 기다림 속에서
다시 마음을 꺼내고 있는 중입니다. 형제와의 거리는 길게 떨어져 있어도 어느 순간 한 걸음에 닿을 만큼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첫 걸음이지요. 그 한마디가 쉽지 않아서 오늘도 당신은 그 이름을 가만히 마음속에만 올려봅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괜히 자존심 상할까봐, 내 마음을 오해하진 않을까봐.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은 말보다 먼저 도달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은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말을 고르느라 늦어지는 사이에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가 닿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을 겁니다. 언제나 당신이 먼저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형제는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기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더 많은 감정을 품은 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한 번쯤 마음속에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을 따뜻하게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당신의 마음은 말을 찾을 겁니다. 형제라는 존재는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도 함께여서 괜찮았던 순간, 밥을 나눠 먹고 물컵 하나를 두고 다투기도 했던 그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장면들은 잊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 시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난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가진 것만큼 마음을 주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형제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라면서 서로를 배려하기보다 비교하고 감추고 견제하며 서로를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어른이 되면 같이 자란 시간보다 떨어져 살아가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도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은 그 거리를 메우는 가장 깊은 끈입니다. 당신도 가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어릴 적 함께 들었던 노래가 흘러나오면 눈물이 핑 도는 순간, 그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당신 안의 형제와의 기억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아파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사랑은 가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떠올리는 당신의 눈빛, 그의 이름을 부르며 잠시 멈칫하는 호흡, 그 모든 순간이 이미 사랑의 표현입니다. 형제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마음의 고향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말없이 옆에 앉아있던 사람, 당신이 아프다고 했을 때 티는 안 냈지만 밤새 걱정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당신에게도 아직 남아있다면 그건 충분한 시작입니다. 말을 꺼내지 못해도 기억은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관계는 때로는 낯설고 멀게 느껴지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릴 땐 말 없이도 알 수 있었던 마음이 이제는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워진 순간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안부조차 묻지 못한 채 시간만을 흘려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진 건 아니지요. 부처님은 참된 인연은
끊긴 듯 보여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를 떠올릴 때 무엇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그 사람의 말보다 표정이고 그 사람의 행동보다 느낌일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존재감. 그것이 형제가 주는 특별한 울림입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남매가 오래도록 연락 없이 살다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괜히 조용해지지요. 그건 당신의 마음이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해 무언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건네지 못한 사과, 표현하지 못한 애정, 그 모든 것들이 당신 안에서 부드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손을 내민다고 해서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오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어색하고 서로를 눈치 보며 한참을 머뭇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심은 말보다 먼저 가 닿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이 없는 사랑은 뿌리 없는 꽃과 같고 말 없는 진심은 빛 없는 등불과 같다고. 당신이 지금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이미 등불에 불을 켠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서로의 마음을 다시 밝히는 첫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첫 번째 말을 꺼내는 일입니다. 잘 지내?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단순한 말 한마디조차 오랜 침묵 뒤엔 참 무겁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무거운 건 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와 다시 대화를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풀리는 건 아니라는 걸.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의 문은 가볍게 노크하는 이에게 먼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노크는 아주 작은 관심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건네는 안부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와 다시 이어지는 길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릴 적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같이 썼던 기억이 나지요. 비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둘이 함께여서 덜 춥고 덜 외로웠던 순간. 형제란 그런 사람입니다. 등을 돌려도 한 방향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멀리 있어도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그에게 말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한때는 같이 자라며 부모님에 대해, 꿈에 대해 같은 이야기를 나눴던 존재. 그 이야기는 멈췄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 속에 그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마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한번 피어난 마음은 다시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잘 지냈어? 가 당신의 진심을 전하고 그의 마음을 두드릴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움은 늘 조용히 찾아옵니다. 바쁜 하루 속 문득 멈춘 순간 당신은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형제란 그런 인연입니다. 머릿속으로 잊었다 해도 가슴속 어딘가에 살아있는 사람. 그를 떠올릴 때 마음이 울컥하는 건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그리움은 인연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피어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자라는 그 감정은 언젠가 당신을 움직이게 만들지요. 지금 그 움직임은 아주 작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막상 휴대폰을 들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별일은 없지? 이 짧은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담기엔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이 그에겐 아주 오래 기다려온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짧아도 마음이 크면 그 울림은 멀리 간다고. 당신의 진심은 길고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단순한 안부 속에도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형제는 설명보다 기억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말다툼, 오해, 상처도 그 안부 한마디로 조금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말을 꺼낸다고 해서 모든 게 금세 풀리진 않겠지만 그 말을 꺼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변화를 위한 첫 발을 마음속에서 이미 내디뎠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짧고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나눌 수 있는 하루, 그 하루가 당신 마음의 무게를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마주 앉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이의 침묵과 어색함은 서로의 마음을 시험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가장 단단한 관계는 가장 오랜 침묵도 견딜 수 있는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는 말이 없어도 숨결로 전해지는 감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 마주했을 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잔을 들고서도 말없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차가운 게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얼마나 많은 밤을 그리움과 미안함 속에 보냈는지 조용히 전해지는 기분, 그게 형제의 힘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말이 하나 떨어졌을 겁니다. 그때 내가 좀 심했지. 나도 그때는 참 미안했어. 그 한마디가 수년간 얼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녹입니다. 당신은 깨달았을 겁니다. 용서란 먼저 말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먼저 말한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 것이라는 걸. 부처님은 진심으로 하는 사과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새로 쓰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침묵과 웃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의 공기는 아주 오랜만에 가볍고 따뜻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자주 연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 여전히 드문 연락만 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 마음속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게는 당신이 짊어져야 할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형제는 어쩌면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늦게 잊히는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좋았던 기억과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함께 뒤섞여 가끔은 미소 짓게 하고 가끔은 가슴을 저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감정을 품은 채 우리는 서로를 마음속에 놓아둡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품는 사람은 떠난 이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인연이라고. 당신은 그를 품고 살아왔고 다시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움에서 시작된 용기가 하나의 안부로 이어졌고 그 안부는 작은 대화와 조용한 웃음으로 마음을 녹였습니다.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만나는 인연은 작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어릴 적 추억만을 담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품은 미안함, 고마움, 아쉬움 모두 이제는 당신의 마음 안에서 서로를 감싸는 온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조금은 편안한 얼굴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나누진 못하더라도 가끔은 웃으며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내가 그를 향해 문을 열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이제 당신의 마음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온 바람은 낯설지만 결코 차갑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형제라는 이름 앞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그를 향해 여전히 따뜻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